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린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 당장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엠바고도 떴죠. 그래서 그 전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27 대출 규제 파급 효과로 인해서 확실한 거는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줄어들었던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일단 627 이후에 7월 한 달간은 정말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게 되죠. 뭐 앞으로의 뭐 파장이라든지 627 규제로 인한 파장, 그리고 거래 변화, 심리 흐름, 이런 것들이 일단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 거죠. 또 초기에 대출 관련해서 금융기관도 그렇고, 심지어 대출 규제를 내놓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의 상황들이 지속되게 되죠. 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요. 그리고 사실 8월부터 휴가철이잖아요. 7월 말, 8월 초부터 휴가철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래량도 없었고, 어차피 관망세로 들어간 김에 휴가나 제대로 보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게 된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네, 어쨌든 7월 한 달간의 거래량을 보면 그 전에 이제 1월부터 대출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탄핵 정국이 점점 해소되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거의 확실화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은 결국 오른다, 이런 약간의 좀 프레임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들, 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또 금리 인하가 된다, 그 전에 막차 수요를 타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오쏘공 토제 해제, 그리고 다시 묶는 그런 과정들에 서울 상급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됐고, 그때 진짜 활활 시장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627 대출 규제로 6억 이하의 대출밖에 안 되면서 약간의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살펴봐야 할게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누가 주 부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자냐, 다주택자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한 사람들, 갈아타기를 위한 사람들, 우선 내 집을 사놓으려는 사람들, 이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 현재는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를 막 하려다가 또 7월 달부터 DSR 3단계도 적용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다고 하다 보니까 6월 달에 이 막차 수요들이 연말까지 끌어당기면서 엄청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다 끌어다 쓰지 못한 대기 수요들도 지금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627 규제로 인해서 모든 게 일시적으로 멈춰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갈아타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대출 규제가 나오고 정부에서 갭 투자를 막는다고 한다. 참고로 갭 투자는 투기 수요는 아니고요. 나중에 실거주하기 전에 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 대출을 받을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등등, 이제 이런 그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갈아타기 잘못해 버리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대출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불안 심리가 일부 조성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을 내놓겠다 이런 말들도 있다 보니까 또 갭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정부에서 경고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주춤거립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실수요자들은 굳이 내가 지금 굳이 내가 싼 값에 매도하고 내가 굳이 이걸 갈아타기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네. 나중에 팔자. 이런 마인드로 조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던 호가들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단지는 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호가를 높게 하거나 오히려 이 틈에 그래 내가 문재인 정부 때 겪어봤잖아. 그래서 나 매물 일단 걷어들이자. 매물이 없으면 시장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 매물 지장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승 흐름으로 간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다 과거에 문재인 시절에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호가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높아지는, 내가 어차피 갈아타기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가를 올리든지 아니면 걷어들이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627 대출 규제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보면서 한번 움직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8월 휴가철이 끝나니까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의 이제 627 대출 규제의 허점들, 빈틈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파헤쳐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내년부터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올해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거의 전멸입니다. 네,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 내가 공급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팔아야 돼? 이런 심리들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와중에 이 심리들 그리고 627의 허점들이 노출되면서 심리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들, 물론 강남 3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여기 627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요. 또 토어제로 인해서 어차피 갭 투자를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서울의 중상급지들, 마포, 성동 이런 급지들 동작, 강동 이런 급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빈틈을 찾게 된 사람들이 다시 마포, 성동 이쪽은 627의 직격으로 눌림이 심했었는데 이게 더 튀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튀어오르는 증상이 마포, 성동은 물론이고 그 밑에 급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까지 덩달아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노도강, 금관구에서 매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그 다음 급지들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올라오던 온기가 이제는 아래쪽부터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포, 성동이 약간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또 강남 3구의 그 수요까지 건들게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지금 있잖아요.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라는 게 한없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래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그런 추세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전망들은 사실 예측하는 게 그간의 이제 부동산 흐름, 거래량, 매물량, 거래가 변동, 그리고 매수 심리, 전세 수급 지수, 공급량, 미분양 지수,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 이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급 대책이 일요일에 나오지만 뭔가가 사람들의 심리를 또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변수가 따를지 모른다. 이런 관점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큰 흐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공급 대책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한번 공급 대책을 보고 그 공급 대책의 추이를 보고 지금 잠깐 움직임을 미뤄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그 6월까지 활활 타오르던 시장은 갈 수 없겠지만 그 상승의 무거운 흐름들이 다시 일부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저의 서울 부동산 시장 예측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공급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